제가 한 말씀 드리게 네, 돌아가면서 네, 네. 한 말씀씩 네. 하죠. 이제. 선생님 책을 이제 몇 번 읽었어요. 네. 선생님 오늘 오시니까 읽었는데 여러 가지 감명 받은 것을 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이런 서두에 또 그렇게 네.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올바르게 또 아름답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신 거를 또 제가 또 알거든요. 우리 이제 소가영 선생님은 우리 이제 미랄이죠, 그가 미랄인가요? 들꽃. 네, 들꽃. 들꽃 청소년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불우한 청소년들을 다 이렇게 거두는 그런 단체인데요. 저도 이제 거기 회원을 가입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요. 그들을 위해서 음악회도 하시고, 뭐 모르게 해도 그 후원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책에서 내 직업을 그냥 막연하게 돈 버는 직업으로 하지 말고 뭔가 보람되는 걸로 승화를 하자는 거에 또 감명을 받았어요. 내가 직업을 유리장 닦기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이걸로 사회에 너무 공헌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라. 이것도 감명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피아노 연습을 10번 해라. 이제 그것도 너무 마음을 또 끄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선생님 피아노 잘 친다고 뭐 세계적이다고 하시면 그분 뭐 타고나서부터 피아노 잘 치신 뭐 이렇게 착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될 때까지 연습해서 이루신 분이거든요.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욕심을 다스리면서 살자. 네. 먹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도 이런 얘기를 내가 책에서 한번 봤어요. 내가 한 수저 더 먹으면 참 좋겠다 싶을 때 수저를 넣으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게. 제일 그렇죠. 어렵죠. 예. 한 수저 딱 더 먹으면 너무 좋겠다 할 때 넣으래요. 그거 아까 이제 주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주식도 그거거든요. 내가 조금 더 오를 때 팔아야겠다. 근데 지금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맞아요. 덜 오를 때 팔아야 한다는 거죠. 그 주식은 무릎 위에 사가지고 어깨에 어깨. 팔아란 말. 네. 근데 그 어깨가 어디냐 이거야. 좀 상투에 팔라다가 네. 한께 그래서 발바닥에서 이제, 팔아. 욕심을 자제라는 말씀도 굉장히 이제 저희 공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거 이제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무 드라마에서 미화하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드라마 그런 줄거리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마지막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다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하든지 이딴 거 없어요. 이딴 거 없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무슨 컨디션이 있어가지고 어디 맞아요. 여행을 갑니까? 마지막 여행을. 이런 거 없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너무 어구적인 걸 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뭐 이렇게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아들 오락해서 뭐 유언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고요. 유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유언을 없어 했는데 사실 죽기 바로 전에 유언한 게 아니고 사실은 병을 얻었을 때부터 유언을 하고 저는 봐요. 그쵸. 큰 병을 내가 얻었을 때 그때부터 하는 말이 유언이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착각을 하고 유언을 그냥 꼴까닥 하기 바로 전날 유언을 생각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한하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하루하루를 정말 이렇게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감동을 받아서 저는 이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 시간이 되시면 음악 감상이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왜냐면 뭐 이렇게 베토벤 뭐 나오면 저게 무슨 느낌이야? 뭐 빠르구나. 뭐 너무 황홀하구나. 너무 박력 있구나. 뭐 이런 단순한 일본의 감상을 하지만 저거 가지고 무슨
뭐 인생의 어느 부분을 느끼고 막 뭐, 뭐 아주 굉장한 활기를 느끼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를 있다가 우리 네.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음악 감상이 될 건가도 또 네.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답을 하시고 다른 분들 답을 해주시든지. 네, 예. 어떻게 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한꺼번에 답을 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다 적어놨다가 음악 네. 감상이라고 적어놨다가 네, 궁금하신 거 어떻게 음악을 하시다가 이렇게 작가로 이렇게 또 변신을 또 하셨어요? 음악도 계속 하셔요. 음악도 계속 하는데 출판사 사장님 때문에요. 출판사 사장님이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때 그 인연이 돼갖고 근데 그때 제가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게 저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어떨 땐 누가 옆에서 불러주는 것 같아요. 미처 이 타이프 속도가 내 생각을 못 따라갈 때가 있을 만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제가 책을 아까 많이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뭐 할 말이 많은가 봐요. 네. 근데 그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우리 이대 나온 우리 엄마가 많이 저기 한 게 우리 엄마는 제가 17에 유학 갔어요. 아버지 때문에 유학 갔어요. 아버지가 음악가세요. 지휘자신데 제가 고등학교 예고 1학년 때 아빠가 모스크바로 교환교수를 가시면서 엄마가 불안하셨나 봐요. 아빠 혼자 가는 게. 그래서 이제 나를 보내구나. 감시 잘하라고 보냈는데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얘가 대학을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을 봐봐라 해서 했는데 붙었어요. 러시아에.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떨어졌으면 원래 계획대로 아빠 오실 때 1년 있다가 왔겠죠. 근데 거기서 붙는 바람에 계속 전 남아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러시아에서? 네. 근데 우리 엄마가 한국에서 다니신 거 아닙니까? 모스크바에서, 예, 그리고 졸업을 이제 석사 졸업을 키우에서 했어요. 우크라이나 키예브에서. 하여간에 우리 엄마 걱정은 그거였어요. 얘가 17에 유학을 가가지고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말을 못 읽고 못 쓸까봐. 그게 제 걱정이셔가지고 소포를 보내실 때 항상 고등학교 1학년 권장도서, 2학년 권장도서, 3학년 권장도서. 근데 저도 거기서 밤에는 주로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 전에 항상 그 책을 또 읽는 게 또 엄마 덕분에 습관이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게 또 제 적성에 맞았겠죠. 엄마가 줘도 읽기 싫으면 안 읽었겠죠. 여기다 두고 안 읽었겠죠. 근데 그게 또 저는 지금도 저는 책 읽는 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읽다 보니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저기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음악이요. 세계적 음악이 가장 이렇게 음악이 발전한 나라는 어디인가 이거 좀 궁금해요. 음악이 발전.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현재 지금 누가 많이 내고 있느냐 하면은 한중 1위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제가 공부할 때부터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서부터 제가 차이콥스키 음악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매단된 학교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줄리어드 거긴 제가 못 가봤지만 세상에 좋다 하는 음악 학교의 상위 20%는 전부 한국 애들 한중인. 나라로 봤을 때. 나라를 봤을 때 왜냐면 정말 그 단기간에 빡세게 노력하는 거는 이 아시아 민족은 서양 애들은 길게 두고 길게 노력하고 오래 가는데 우리는 이제 부모 돈을 타가지고 유학이라는 걸 하면 빨리 이걸 끝내고 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뭐 5년 안에 끝나야 돼, 뭐 3년 안에 끝나야 돼 이게 있잖아요. 그럼 어느 성과를 내갖고 돌아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소련에 92년도에 유학을 갔거든요. 92년도에 유학 갔을 때 정말 거의 처참했어요. 그 사회주의가 막 붕괴됐을 때라서 불도 이러고 있다가 언제 꺼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견뎌 참아. 누구도 항의하지 않아. 그 되게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 애들 뭐 독일 애들 와서 유학하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다 가요. 우리 조선인들만 거기서 쇠가 빠지게 무조건 입학했으니까 졸업해야 돼 하는 그걸로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낸다라는 의미로서는 지금 현재 한중일이 가장 지금 콩쿠르를 해도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한중일이 다 이렇게 휩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 없고 전부 그게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민중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 누가 높냐 그러면 서양을 따라할 수가 없죠. 왜냐면 걔네들은 그게 평상시 문화로 몇백 년, 몇천 년을 이게 당연히 일상처럼 살아왔는데
그게 이렇게 가면 막 비엔나에 갔는데 베토벤 하우스가 왜 이렇게 많아요? 베토벤 생가가 동네마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 얘네들이 장사하려고 관광객 끌어모으려고 거짓말을 하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야. 베토벤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월세방을 막 이사를 다닌 거예요. 2달만 살아도 베토벤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동네에 베토벤 하우스가 있는데 베토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베토벤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토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지. 우리 동네에 안 사니까. 그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있단 말이에요. 찻집에 가면 그 유럽은 몇백 년 된 카페가 있어요. 그래갖고 왜 고흐 그림에 있는 카페가 아직도 프랑스에 가면 있잖아요. 알을 거기에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카페에 딱 가. 그러면 여기 써 있어요. 괴테가 앉았던 자리. 그러면 괴테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괴테가 앉았던 자리에서 괴테를 읽으면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민중들의 문화 수준은 우리가 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수의 엘리트는 세상을 막 휘어잡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모르죠. 정말 모르죠. 근데 그거를 뭐 수준이 왜 높냐 낮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게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음악을 이제 일상으로 듣고 잘하고. 우리 옆집에 베토벤이 살았다니까요. 베토벤 난 이웃 주민이야 아직까지도. 왜냐면 그 집은 비어져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베토벤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죠. 그 음악을 또 이렇게 뭔가 심취하려고 하려고도 하고 심취하려고라기보다 그냥 일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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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송화 형님을 제가 딱 1년 만에 뵀네요. 아 정말요? 작년 7월 29일 날 우리 에이스 문고에서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1년 했는데 오늘 제목하고는 작년에 그 전공을 살려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그 뭐 고생담 뭐 지금 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음악가가 또 건강 얘기 한다고 색동스럽더라고. 그래서 그냥 호기심 반 또 제 반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아. 음악 얘기보다도 이게 음악가야 음악이 주죠 메인이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좀 벗어났는데 또 음악 쪽하고 또 연관이 또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그래서. 하는데 작년 7월 29일 날 했으니까 딱 1년 됐네. 그러네요. 만 1년이네 그러네. 벌써. 그러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만 해도 그 강동에서 서점 할 때니까 12월 말까지 제가 딱 영업을 했으니까 그 심야 책방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7월 달 그 초빙 강사님이에요. 송하영 님 했는데 오늘 뭐 내용이 제가 이렇게 상상하던 거보다도 훨씬 내용이 좀 훌륭하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책도 이뻐요. 책을 되게 이쁘게 냈어요. 네, 그분이 이런 거 워낙 전문가니까. 아주 이쁘게. 광고 그쪽. 네, 전문가시고. 아주 책 아니 너무 근데 피가 14에 12에서 4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 그게 백혈병은 아니고요. 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이제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레스. 군대를 갔는데 선임이 막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럼 그 남자도 빈혈이 올 수 있대요. 네. 그런 경우도. 네, 그런 그러니까 못 만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스트레스에 만든. 의해서. 네. 아까 그 질문 답 좀. 음악은 사실 이제 그렇게 뭐 이거 황홀하다 뭐 여기까지밖에 하고 좀 깊이는 못 들었는데 네. 황홀하다 거기까지만 들어도 끝이에요. 아 그래요? 음악을 되게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음악을 되게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이 미인은 내가 만약 미인이라고 치면 이 미인은 눈이 별로 높지가 않아. 그냥 나는 연애가 쉰지 오래돼가지고 아무나 오면 난 만날 거야. 그러고 있는데 문 남성들이 저 여자는 이쁜데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 들이밀면 싫어할 거야. 막 이렇게 지레 그런데 그 용기 있어 이렇게 하면 그래서 미인들이 택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상한 용기 있는 자한테.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청 예쁜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목욕도 해야 되고 양복도 사야 되고 명품 구두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클래식 음악 그냥 들으면 돼요.
아까 제가 유학할 때 우리 엄마가 권장도서 막 이렇게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CD 한 장도 꼭 넣어주셨어요. 한국 가곡 CD. 네. 우리 엄마의 걱정은 내가 한국말을 못할까 봐였으니까. 우리 가곡. 근데 나는 피아니스트인데다가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한국 가곡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보내준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착하죠. 노상 틀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노상 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살다가 듣는 둥 마는 둥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가사가 막 미치게 나를 후비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강동 에이스 본고에서는 산 넘어 남촌에는 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그 노래가 딱 내 팔자인 거예요. 어느 날 들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고향 친구들 뭐 고향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 못 보잖아요. 그리고 바람에 저 남쪽에서는 누가 불길래 봄에는 이게 어김없이 불어올까. 제가 그 노래 듣고 엄청 울고 막 힐링됐어요. 그 음악 감상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쵸. 그게 정말로 진정한 음악 감상이에요. 뭐 다장조, 라장조, 작품 번호 3번에 뭐 이거는 초기 고전파 하고 다 그거 그냥 다 쓰레기 같은 말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마음을 안 울리면 그 무슨 어디다 쓰시게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할 때 말을 되게 쉽게 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게 좋아요. 제가 엊그저께도 대구 가서 강연을 했거든요. 거기 공무원들이 뒤집어졌어요.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하면 피아니스트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 안 같으대. 내가 말하는 거를 한 명이라도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은 엿하고도 못 바꿔먹을 말이다. 그 내가 말하는 걸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이런 거는 팔면 엿이라도 바꿔먹지. 내 말을 아무라고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정말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그냥 나 만족. 잘난 척했어 내가. 이 무지랭이들 앞에서 나 오늘 되게 잘난 척했어. 그건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강의는 뭐야? 내 마음과 내 진심과 내 지식이 저 사람 마음에 들어가야 돼, 다. 그러려면 나의 말은 쉽고 간결해야 하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알려고 하세요? 황홀했으면 된 거지. 아, 그래요. 네. 황홀했으면 되고 기분이 슬펐어 그럼 된 거지. 그럼 어느 날 그 음악이 내가 슬플 때 떠오르겠죠. 그때 또 다시 들어보면 또 뭔가가 더 깊은 뭔가가 생기고.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기뻤어. 그럼 기쁜 날 또 그게 은연중 생각나요. 제가 그 노래가 어느 날 갑자기 들렸듯이. 그냥 틀어놓고 막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렸듯이 그 음악에 이렇게 흘려보냈던 노래를 또 이렇게 생각나는 때 다시 들어보면 그땐 진정 나한테 무슨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때 느낀 그 말이 진짜 백인 거죠.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이 노래가 슬펐잖아요? 그럼 그건 슬픈 노래야. 피아니스트 송하이 아니 그 노래는 기뻐. 그건 네 사정이지. 어느 뭐 피아니스트 뭐 백건우님 세계적인 조수미가 와서 이 노래 너무 슬펐어요. 그래 그건 네 사정이야. 난 이 노래 들었을 때 굉장히 행복했단다. 이 정답이 없는 건데 클래식을 할 때는 항상 그 미인을 만나듯이 마음의 벽들이 높아지셔가지고 어려운 걸 거니 사전 지식이 없으면 못 듣겠거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인간이 되게 사악해요. 인간은 사악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사람 아시죠? 까를 마르크스가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판단은 자신의 이익을 반해서 내리지 않는데요. 내가 내리는 판단은 이걸 했을 때 다 내가 이득이 되니까 이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되게 동의해요. 인간은 사악해.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이 별 볼 일 없는 음악이었잖아요. 진즉이 없어졌을 거예요. 인류와 함께 살아 숨쉰 가장 역사가 긴 음악이 단연 클래식 아니에요? 나는 국악보다 클래식이 더 긴 것 같아요. 저 그레고리안 성가부터 쳤다고 치면. 그러면 이 음악이 좋고 나를 정말 위로하니까 인류와 함께 살아남았지 이 음악이 정말 쓸데가 없었으면 묻혀졌겠죠. 유행가 파묻히듯이 이렇게 묻혀지고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겁내지 말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93.1 라디오 좋아요. 그거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곡인지 그 아나운서가 다 얘기해줘. 야 이거 좋다 그러면 끝까지 듣다가 저도 그래요. 저도 음악가인데도 듣다가 되게 좋은 노래다. 근데 나 곡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러면은 끝까지 들어. 끝까지. 그리고 꼭 끝나면 아나운서가 누구의 무슨 작품이었나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내가 어느 순간 그 곡이 생각날 때 그 곡을 찾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이것만 있으면 음악이란 음악은 정말 대가부터 동네 꼬마애가 친 것까지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음악 감상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는 그렇게 마음의 벽을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미인을 뺏겨 이상한
아까 사전 지식 얘기는 네. 사전 지식을 알고 좀 이렇게 듣는 거 무슨 좀 필요한가요? 사전 지식을 미리 네. 사전 지식 있으면 필요해요. 왜? 제가 오늘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드렸나요? 장자 나왔죠. 마르크스 나왔죠. 니체 나왔죠. 또 누구 나왔죠. 이상도 나왔죠. 내가 몰랐으면 못 드렸을 말씀이에요. 아는 건 항상 나의 이 시야를 넓혀줘요. 클래식도 알고 들으면 아는 만큼 더 잘 들리겠죠. 근데 제가 아까 그 책 읽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하나를 읽다 보면 거기에서 새끼를 쳐서 자꾸 읽게 되듯이 음악도 듣다 보면 거기서 새끼를 자꾸 쳐요. 베토벤 듣다 보면 뭐 하면 모차르트 생각, 모차르트 한번 들어볼까? 야, 모차르트보다 하이든이 형님이래. 하이든 들어볼까? 아, 하이든보다 바흐가 형님이라는데? 바흐도 들어볼까? 그럼 얘네보다 동생들은 어떤 음악 했지? 그럼 동생 또 찾아서 읽어보고. 요즘 이 전화기만 있으면 클래식 음악사 5분이면 뗄 수 있어요. 시대별로 정리한 그것도 여기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전 지식이 없으면 못 듣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 사전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 선우가 저기 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글은 정말 쓰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다 뇌가 있잖아요. 뇌가 있는 한 모두가 쓸 수 있는 게 글 같아요. 근데 글도 마찬가지인 거죠. 쓰다 보면 느는 거지. 늘어서 써야지. 그럼 평생 나는 글을 못 쓰는 거죠. 네, 대답이 되셨는지. 여기 제목이 유비백세잖아요. 네. 제목은 어떻게 뽑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출판사 사장님께서 예, 우리가 백세를 이렇게 잘 사는 그거를 써볼까 그랬더니 탁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갖고 유비무한 준비를 하면 걱정이 없는데 백세도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이걸 기획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백세라는 걸 해가지고 서로 그 공통된 주제 갖고 네. 갖다 쓰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을 좀 도와보자. 그러니까 그 전에 쓴 글이 아니라 요 타픽을 갖고 해서 새로 네, 타픽을 가지고 썼어요. 이때 네,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를 했죠. 어떤 걸 해야 공통적으로 잘 팔릴까 책이. 그래서 이 보니까 주제일 것 같다. 네. 이분들 다 같이 한번 모여서 만난 적 있어요. 저희 이렇게 8명에서 친해요. 네. 왜냐하면 출판사 사장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를 섭외할 때 좀 인간적인 면으로 이렇게 설득해서 섭외를 하시기 때문에 매칭이 앞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분은 우리 평소에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우리 기획하실 때 그게 무슨 사유가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8명은 특별히 사장님하고 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술들의자가 작가의 밤을 매년 해요. 그럼 한 30, 그 해에 책을 낸 사람들이 30명도 모이고 40명도 모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친해지진 않고 요 8은 친해요, 아무튼. 출판사 사장님이 아시는 친한 네, 분들. 그러니까요. 그분들 사장님이 먼저 알게 되고 사장님 이제 구성해주고 나중에 또 회의하는 도중에 친해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작가의 따님 밤.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해줘. 없어요. 그래도 말해봐. 그 오늘 주제가 너무 그렇다, 네, 그쵸? 저는 이제 아주 특이한 거라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상 계속 내용이 나오고 이게 뭐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굉장히 이렇게 낭만대로 섰는데 또 내용은 보면 돈, 건강 되게 실용적이거든요. 네, 우리가 근데- 피할 수 없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음악 가사 지금 사실 그 당시에 유학하는 것도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가시면 별로 어려움을 안 겪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저희 집이 사는 건 맞아요. 좀 예, 근데 맞는데 금전적 얘기 해가지고 네.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그러세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48인데 지금도 용돈 받고 살진 않죠. 지금은 제가 스스로 벌고 사는데 항상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워낙 유명하신 피아니스트니까 괜찮지 않아요? 누가 나를 끝까지 써줄까라는 그 모든 연예인들도 하는 걱정이 젊은 사람 자꾸 올라오죠. 올라오고 내가 스스로 이것도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나이가 갈수록 하한 게 되게 많이 느껴요. 이제 못 외워요.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그 노안도 와서 악보를 새로 읽는 게 너무 힘들고 되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할 수 없어요. 늙어가지고 이제 늙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막 5시간, 6시간 연습하는 걸 못 배기겠어요. 근데 이제 체력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연습하지 않고는 내야 두고 쓰죠. 응? 아니요. 어이구. 네. 그러니까 트로시잖아요. 사실 피아니스트 중에서도 굉장히 살급이신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금전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고 굉장히 풍요로우실 텐데 뭐 어렵게 살지는 어렵게 살지는 않지만 100세까지 사는 그 고민을 했을 때 내가 피아노를 언제까지 칠 수 있을까? 만약에 못 치면 난 노동을 할 거야. 왜? 그게 꼭 돈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자아를 찾는 하나의 방법도 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뭐 3년에 한 번씩 친한 친구를 만난다는데 뒤에 보면 고독 얘기해서 원래 그렇게 고독한 걸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고 말고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가면 고독해져요. 네, 그러게. 엄마 보고 싶어. 그러니까 타양에서. 네, 뭐 없어요. 그리고 그쪽 슬라브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 또 외국인 유학생도 많을 거고. 아, 그게 이 음악대학의 그 생리를 몰라서 그런데 저희는 밤에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해 떠 있고 남들이 일상생활 하는 동안 연습을 끝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친구 만나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네, 어렵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못 하거나 연습. 밤에 시끄럽죠. 누가 그걸 용납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바도 못 해요. 그래서 손이 재산인데 뭐 어디 가서 설거지를 하겠어요, 배달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몸을 다쳐서는 안 되잖아요. 몸 쓰는 일이니까. 그리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에다가 앰프를 연결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니? 소리는 하늘에 와서 자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자악기를 참 우린 쓰면 안 돼. 울림을 그러니까 연습하는 게 꼭 테크닉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가, 내가 연주했을 때 이 소리에 나의 슬픔이 담기나? 그거를 이거 헤드폰으로 쓰는 거는 입시생한테도 내가 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자연에서 아날로그 악기가 주는 그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그 악기를 다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어. 공기 중에 흘려 나와서 내 귀에 들리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쳤을 때 저 앞에 있는 관객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테크닉의 해결은 굉장히 하위 단계의 연습이에요. 하위. 그러니까 제일 별 볼 일 없는 연습. 10번 하면 되는 연습. 근데 이 소리를 조절하는 연습은 한계가 없죠. 슬픈 소리에 한계가 어디 있겠어요. 더 담고 더 담고 더 담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친구 만나면 싫어해요. 왜 내가 애써서 잡은 감정이 다 흐트러지고. 그쵸. 이게 좀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죠. 이제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따님이. 우리 엄마가 훌륭한지 모르겠고요. 우리 엄마는 좀 독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었겠어요. 우리 엄마는 좀 많이 독하세요. 그러니까 시차 계산을 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 새벽 5시에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5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5시. 그러니까 매일 깨워서 학교 가서 연습하라고. 얼마나 어머니. 그 제가 그 러시아에서 별명이 귀신이었어요. 깜깜할 때 항상 학교에 와 있으니까 1등으로 와 있으니까 귀신이었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몸이 아프고 나서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저는 뭐 간단하게 음악이 살면서 없으면 인간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 맞아요. 음악 자체가 맞아요. 소리 자체가 없어요. 소리가 음악인데 근데는 그 귀머거리 있잖아요. 귀머거리. 네. 그분들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네. 그분들 감정 평상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듣는 때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제가 합창이라는 합창, 영화를 네. 보고 굉장히 충격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합창이라는 영화를 권해드려요. 거기에 성악 천재예요, 딸이. 노래 천재. 노래를 특별히 그 영화상에서 그 딸내미가 노래를 특별히 레슨을 안 받았는데 천재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친오빠랑 부모님이 귀머거리예요. 못 들어. 그래서 걔는 수화를 잘해. 근데 내가 뭐 학교에서 노래를 잘하니까 학교에서 대학 진학 상담을 할 때 버클리 음대를 가라고 해요. 너 실력이면 충분히 간다.
근데 엄마 아빠가 귀머거리셔서 뒷바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콘서트를 열어줘요. 얘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왔는데 딸이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떡하냐면 그 버클리 음대 시험을 보러 가거든요. 부모님이 너의 꿈을 이뤄라. 우리가 이걸 감동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의 꿈을 접지 말아라 하고 이제 버클리 음대 시험 보러 가는데 이렇게 앞에서 들어요. 근데 그 걔가 나는 이 학교를 안 붙어도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겠다 해서 노래를 하면서 이 수화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분들은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음악을. 느끼를 하나요? 그 소리에? 아니요, 못 느끼셨어요. 그 영화상으로는. 네. 본인들도 못 느끼는 네. 그래갖고 딸이 막 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막 우는데 옆에서 이 사람들은 수화로 떠들어요. 자기네들끼리. 쟤 언제 내려와? 막 이런 식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그쵸. 또 하나 그 되게 뭐냐면 감사한 거. 보통 예술가라 하면 이제 음악 미술이 있잖아요. 근데 성격이 완전히 판이하신 것 같아. 네. 내가 음악하는 사람 성격과 미술하는 성격은 미술하는 사람은 좀 3차원에 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악 하시는 분은 약간 좀 학구적이죠. 조용하시고 네. 조용하시고 이렇게 좀 무게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하시는 분들께 서로 그런 말 오갑니까?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은 네. 있는 음악을 연구하는 거라서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고요. 미술가들은 백지 위에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이 아니고선 그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죠. 그렇죠. 별것이 다 미술이에요. 네. 비상해. 그런 걸 다 이제 음악 스스로도 이제 예술가한테 서로 느끼는구나. 네,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학문적으로 여기에 다가가야 돼요. 있는 악보를 해석하고 한 걸 기술적으로 해결해내고. 근데 걔네들은 백도화지에 완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남의 거랑 0.1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이상하게 또라이로 자꾸 이렇게 가는, 이 극단으로 가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문학도 마찬가지, 소설가들. 문학은 좀 안 그러. 문학도 백지에 새로 그건 모든 걸 다 그래도- 써야 되니까. 문학은 약간 그 뭐지 이렇게 뭐 틀은 있죠, 그래도. 네. 표현을 그리고 또 텍스트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미술을. 대단해. 저는 음악을 모르고 피아노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본 시골에서 네. 그래서 서울에 왔을 때 친구들하고 대학 때 친구들하고 카페에 갔는데 친구들이 클래식 음악을 신청하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책에서 아마 조분문 그런 책에서 보면은 사라세테 지공의 네. 그 책을 굉장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쓸 게 없어서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걸 썼어요. 네. 친구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면 그날 커피는 이제 아, 그 사람이 내는 그 걸로. 사람이 안 내는 안 내고. 걸로. 그런데 그 음악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근데 전 몰랐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네,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딱 느끼면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내가 예전에 들었던 음악처럼. 그냥 책에서 계속 하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듣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좋았어요. 네. 그냥 내가 예전에 이 음악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처음으로 들었는데 마음에 정말. 좀 마음에 드셨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가끔 네. 그게 그 힐링송인 거죠. 예. 맞아요. 전혀 모르는 건 같지만 아는 척 하시죠. 네. 그런 게 이제 인생송이 되는 거죠. 네. 그 한 말씀 뭐 하시고 싶은 말. 선생님 이제 엄마랑 엄마가 좀 어떻게 보면 엄격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관계가 지금은 회복 아닌가 어떠신지 궁금하고 아, 계속 아직도 엄격하세요? 아직도 때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감정은 아, 그거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성격인지 또 우리 시대가 나를 이렇게 뭐 시대가 다 그랬으니까 그런 건지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가 나를 안 혼내? 나는 그건 또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 선생님 자녀한테는 그러면 자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내 자식을 또 가르치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쵸. 아버지도 저희는 그러니까 대충 엄마 중에 하나만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다 엄했어. 엄마 아빠 다 엄했는데 그게 이제 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왔어요. 저도. 저 되게 무서운 학생 선생님이에요. 지도하실 네. 저 40 전에는 이런 꼬맹이들 못 가르쳤어요. 얘네들이 내가 무서워도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아우라가 있나 봐요. 자식한테도 그러셨을 것 같은. 너무 그 아우라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숨을 못 쉬어서 내가 왜 애들을 못 가르쳤어요. 이제 막 40이 넘으니까 좀 착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내가 얘네들 혼내봐야 되지가 않아. 차라리 그냥 그거 혼낼 시간에 같이 연습하자. 이렇게 저도 이제 좀 한층 지혜로워졌죠. 그러니까 뭐 트라우마, 그래서 엄마가 엄하면 뭐 상처. 그리고 저는 또 부모가 엄해야지. 그래야 내가 세상을 배우고 옳고 그름을 알지. 내가 만약에 되게 잘못했는데 나를 그냥 냅둬. 그거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위로 오빠가 둘이에요. 제가 막내딸이고 외동 혼자인, 그러니까 딸은 저밖에 없는데 아마 우리 엄마 아빠도 그 아들을 둘을 위해 키우다 보니까 약간 이제 더 세지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뭐 관계는 좋은데 아직도 엄마세요. 엄마려니. 저게 우리 엄마려니. 그리고 우리 엄마 안 엄하면 막 속상할 것 같아. 늙으신 것 같아요. 아마 피아니스트 소아이를 처음 뵙고요. 네. 거기 와서 처음 뵀는데 피아니스트 그런 그 제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 그런 피아니스트도 이렇게 되게 넓은 생각과 그리고 사고를 갖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런 책을 낸 거에 대해서 저도 당장 사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예, 말씀 너무